아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놀이공원 바이킹 타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훈련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었는데 서연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낙하산 하겠다는 거 아니야?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박교관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장난하는 데 아닙니다. 다치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냥 저쪽 관람석에서 구경하세요. 서연은 잠시 말없이 박교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서연은 이런 시선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안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박교관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고도 5,000m에서 뛰어내리는 건데요? 남자 훈련병들도 처음엔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요.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중요한가요? 용기와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서연의 반박에 박교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기요? 기술이요? 박교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가씨, 드라마랑 현실은 달라요. 여자는 체력도 부족하고 순발력도 떨어져요.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관의 편견은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5월의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마지막 안건이 마무리되자 강서현 준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4세의 나이에 육군 특전사 예하 공수특전 여단을 지휘하는 그녀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동료 지휘관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서연보다 연배가 위였지만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실력이 말해주었으니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대 순실을 겸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낙하산 훈련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이죠. 공수특전 여단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업무에 쫓겨 직접 훈련 현장을 찾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사전 연락을 통해 공식적인 부대 순실을 했겠지만 오늘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계급장이 없는 검은색 야구 모자와 평범한 점퍼를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 같았습니다. 운전병도 따로 부르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홍천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연은 자신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육사 졸업 후 곧바로 특전사에 지원했던 21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공강화와 특수작전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말 대신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동기들보다 2배는 더 훈련하고 3배는 더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야간 강화 훈련을 거쳐 특전사 교관이 되었고 해외 파병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녀를 강철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는 달리 한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의지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연 본인은 그 별명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기보다는 유연하고 싶었고 차갑기보다는 따뜻하고 싶었으니까요. 홍천 훈련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활주로와 경납고 그리고 푸른 하늘 위로 떠있는 낙하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언제 봐도 설레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순간의 자유로움을 그녀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훈련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병이 민간인 출입 절차를 안내했고 서연은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며 견학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경비병은 예의 바르게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이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관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훈련장 안쪽으로 들어서니 낯익은 소음들이 귀를 채웠습니다. 엔진 소리, 교관들의 구령 소리, 훈련생들의 대답 소리. 서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자신도 저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서연은 기대감을 품고 낙하산 훈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자신과 이곳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훈련장 중앙에 다다르자 서연의 눈에 익숙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낙하산 정리대, 헬멧과 고글이 정돈된 선반, 그리고 훈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몸담았던 세계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조 준비.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태 상사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건장한 체격에 선텐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의 군 경력이 묻어나는 단단한 인상이었죠. 서연은 조용히 훈련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훈련생들이 낙하산을 메고 헬기를 향해 이동하는 모습, 교관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안전벨트 체결 방식이 구식이었고 착지 자세 교육도 예전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겠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근 특전사 교범이 개정되면서 여러 부분이 바뀌었는데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상태 교관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서연이 낙하산 장비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는 급히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박 교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군용 장비에 접근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직업 의식이었죠.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낙하산 훈련 정말 멋지네요. 박 교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경이요? 여자 몸으론 고공강화 불가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세요. 서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뭐라고요? 박 교관의 표정이 황당하다는 듯이 변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놀이공원 바이킹 타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훈련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었는데 서연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낙하산 하겠다는 거 아니야? 허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박 교관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장난하는 데 아닙니다. 다치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냥 저쪽 관람석에서 구경하세요. 서연은 잠시 말없이 박 교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서연은 이런 시선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안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박 교관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고도 5,000m에서 뛰어내리는 건데요. 남자 훈련병들도 처음엔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요.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중요한가요? 용기와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서연의 반박에 박 교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기요? 기술이요? 박 교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가씨, 드라마랑 현실은 달라요. 여자는 체력도 부족하고 순발력도 떨어져요.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근거요?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본 게 근거죠. 여자들은 그냥 뒤에서 서류 정리나 하는 게 맞아요. 주변 훈련생들의 킥킥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맞다, 맞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박 교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훈련 대기줄 맨 뒤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훈련받고 싶습니다. 박 교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정말 고집이 세네요. 그럼 기본 교육부터 받아야 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기본 교육이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어떤 교육 말씀이신가요? 낙하산 구조, 착용법, 비상상황 대처법, 착지 자세. 이런 것들 말이에요. 서연은 잠깐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테스트해 보시죠. 제가 알고 있는지. 박 교관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테스트요? 좋아요. 그럼 낙하산 주산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해 보세요.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박 교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훈련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낙하산 주산의 기본 구조 말씀이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주산은 캐노피, 서스펜션 라인, 라이저, 하네스로 구성됩니다. 캐노피는 공기 저항을 이용해 낙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서스펜션 라인은 캐노피와 라이저를 연결합니다. 박 교관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정확한 답변이었거든요. 라이저는 조종용 끈이고 하네스는 낙하자의 몸에 착용하는 부분이죠. 서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네스의 경우 다리 끈의 조임 정도가 중요한데 너무 느슨하면 착지 시 충격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박 교관이 턱을 긁적였습니다. 그럼 비상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세요? 주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때 말씀이신가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예비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도 300m 이상에서는 주산을 분리하고 예비산을 전개하고 그보다 낮다면 주산과 예비산을 동시에 사용해야 해요. 훈련생들 사이에서 오호하는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박 교관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럼 착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실제로 착지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몸을 구르는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착지는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옆구리 순으로 충격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 번에 충격을 받으면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박 교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연의 설명과 시범이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그럼 실제 장비 착용도 해보시죠. 박 교관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관이 가져온 하네스를 받아들고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끈을 먼저 착용하고 가슴끈을 조절한 다음 어깨끈을 맞춰가는 모든 과정이 숙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박 교관이 서연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떨어질 때 허리 나가요. 서연은 잠시 박 교관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90년대 방식이에요. 현재 규정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며 서연은 하네스의 벤트랄 스트랩을 다른 방식으로 조절했습니다. 박 교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죠. 이 방식이 낙하 중 몸의 회전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착지 시 충격 분산도 더 효과적입니다. 서연의 설명에 주변 훈련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자신이 민간인 여성에게 교육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이건 고공강화니까. 박 교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고공강화는 어느 정도 고도에서 하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5,000m 상공입니다. 그럼 자유낙하 시간은 얼마나 되고 낙하산은 언제 펼쳐야 하나요? 박 교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자유낙하 시간은 약 60초 정도이고 고도 1000m에서 낙하산을 펼쳐야 합니다. 서연이 대신 답했습니다. 물론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훈련생들은 모두 서연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서연은 완전히 장비를 착용한 후 박 교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해보면 될까요? 박 교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 교관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면 자신이 무능해 보일 것 같았고 허락하면 여성이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 교관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헬기 엔진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훈련조가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탑승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교관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훈련생들은 모두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교관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판단일까? 박 교관은 속으로 걱정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헬기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6명의 훈련생과 함께 탑승한 서연은 가장 침착해 보였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이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재점검하는 동안 서연은 여유롭게 팔과 다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하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이등병이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죠.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디서요? 민간 스카이다이빙 센터에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슷한 곳이에요. 헬기가 상승하면서 지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도 3,000m, 4,000m,
5,000m.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박교관이 헬기 앞쪽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고도 5,000m에서 점프합니다. 자유낙하 시간은 약 60초, 고도 1,000m에서 낙하산 전개. 착지 지점은 활주로 남쪽 표시된 구역입니다. 훈련생들이 일제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연도 자연스럽게 따라했죠. 박교관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준비. 박교관의 구령이 울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면서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지상에서는 미풍이었지만 5,000m 상공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훈련생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준비. 박교관이 첫 번째 훈련생을 도어 앞에 세웠습니다. 점프. 첫 번째 훈련생이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가 차례로 점프했습니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서연이 도어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었죠. 박교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박교관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을 본 박교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나 긴장 대신 확신에 찬 빛이 있었거든요. 마치 수천 번도 더 해본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점프. 박교관의 구령과 함께 서연이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하늘 위를 자유롭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고 지상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적절히 벌려 균형을 유지했고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죠. 헬기 안에서 쌍안경으로 지켜보던 박교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자세, 완벽한데? 고도계를 확인하며 서연은 낙하산 전개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색이, 지상의 상황까지 모든 걸 고려했습니다. 1,000m 고도에서 정확히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낙하산이 활짝 펼쳐지면서 서연의 몸이 부드럽게 감속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도 없었고 몸의 균형도 완벽하게 유지됐습니다. 이제 조종 단계였습니다. 서연은 라이저를 당겨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바람을 읽어가며 착지 지점을 향해 정확히 접근했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은 바람에 떠밀려 예정 지점에서 벗어나고 있었지만 서연만은 정확한 코스를 유지했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교관들과 훈련생들이 모두 서연을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하는 거 맞아?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의 낙하산이 착지 지점 바로 위에 왔습니다. 착지 준비를 하며 서연은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발끝부터 땅에 닿으면서 충격을 순차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착지 완료. 5차 제로미터. 박교관이 헬기에서 내려 급히 뛰어왔습니다. 다른 교관들과 훈련생들도 모두 서연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처음이세요? 박교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낙하산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배우신 거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서연이 고개를 들어 박교관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수특전여단 사령관님, 긴급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박 교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령관님이라고요?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공수특전여단 사령관님이라는 호칭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상태 교관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주변 훈련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낙하산을 정리하며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강서연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사령관님, 내일 오전 국방부 회의 일정이 1시간 앞당겨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어요. 서연이 간단히 답하고 무전기를 끝냈습니다. 박 교관은 여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상태 상사. 서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교관이 깜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사령관님, 편하게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훈련 받습니다. 주변 훈련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이라고? 저분이 우리 부대 사령관? 30대의 사령관이라고? 한 명의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견학 왔을 뿐이에요. 박 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뭘 죄송해 하세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상사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박 교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여자 몸으론 불가 여자는 뒤에서 서류나 정리 그런 말들을 실제 여성 사령관 앞에서 했던 겁니다. 서연은 박 교관의 표정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상사님이 군에 입대한 게 언제죠? 2003년입니다. 그럼 22년 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여군과 함께 훈련해 본 적은 있나요? 박 교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없으시죠?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사님이 입대했을 때는 여군이 전투부대에 배치되지 않았으니까요. 박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여군의 전투 직무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뤄졌어요. 지금은 특전사에도 여군이 있고 공수부대에도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기회가 흔치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특전사에 왔을 때도 비슷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잔잔한 추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시선들 말이죠. 박 교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경험으로 바뀔 수 있어요. 서연이 박 교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상사님도 직접 보셨잖아요. 한 훈련생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처음 낙하산 할 때도 무섭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서웠죠. 첫 번째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남녀의 차이는 아니에요. 용기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내는 거거든요. 훈련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의 빛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박 교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사님, 혹시 최근 교범 업데이트 받으셨나요? 교범 업데이트요? 낙하산 하네스 착용법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식이 새로운 규정입니다.
박 교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일 새 교범을 보내드릴게요. 안전성이 많이 개선됐어요.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었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모르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실례라니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현장 분위기도 알 수 있었고 좋은 훈련도 받았는데요. 박 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오늘 일은 무슨 일이요? 서연이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 왔다가 낙하산 훈련 받고 가는 거예요. 박 교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해서요. 사령관님, 박 교관이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좋은 하루였어요. 서연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박상태 교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교관들과 훈련생들이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는 마치 뿌리가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박상사, 동료 교관인 김준호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박 교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나 정말 큰일 낸 것 같아. 뭔 소리야? 사령관님이 화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야. 박 교관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령관님이 화를 내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야. 김 중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교관은 벤치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아? 여자 몸으론 불가능. 서류나 정리하라. 이런 말을 여성 사령관님 앞에서 했다고. 그건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변명이 돼? 박 교관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뭘 배운 거야? 김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정말 여군이 전투부대에 없었잖아. 그래, 없었지. 박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편견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 사실 박상태 교관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특전사 본부에서 근무할 때 여군 부사관과의 갈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성별 차별적인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남자들의 세계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징계 이후 여러 부대를 전전하며 현재의 낙하산 훈련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준호야, 나 솔직히 말할게. 박 교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군들이 남군만큼 할 수 있다고 완전히 믿지 못했어. 김 중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성평등이니 뭐니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했다고. 그런데 오늘 박 교관은 서연의 완벽한 낙하산 강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자세, 정확한 착지,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감. 나보다 잘하더라. 박 교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잘해. 그때 훈련생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서연에게 질문했던 이등병이었습니다. 교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말해봐. 사령관님 말씀이 맞나요? 용기는 무서워도 해내는 거라는 말씀 말이에요. 박 교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나도 처음 낙하산 할 때 무서웠거든. 그럼 여자도 용기만 있으면 남자만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박 교관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체력 차이가 있지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을 본 후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 중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거겠지. 남자 중에도 못하는 사람 있고 여자 중에도 잘하는 사람 있고. 훈련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박교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개인차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개인을 보지 못하고 성별만 봤다는 것을, 서연이라는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여자라는 카테고리로만 판단했다는 것을. 준호야,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왜 갑자기? 사령관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 김 중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편견입니다. 총알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그 말씀. 그 말이 지금 와서 이해가 돼. 박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견 때문에 동료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편견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고, 편견 때문에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김 중사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교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훈련생들에게도 전해져. 박 교관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생들이 사령관님 보고 어떤 표정 지었는지 봤어? 처음엔 비웃더니 나중엔 존경하는 눈빛이었잖아. 맞아.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어. 박 교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달라져야겠어. 아니, 달라질 거야. 어떻게? 일단 성평등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어. 그리고 박 교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사령관님께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김 중사가 놀랐습니다. 사과? 사령관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신 건 배려하신 거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어. 박 교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군 훈련생들도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바로 그때 훈련장 입구로 여군 훈련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훈련 일정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박 교관이 그들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 다시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부대 순시였습니다. 정복을 입고 사령관 차량으로 도착한 그녀를 보며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상태 교관도 다른 교관들과 함께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편히 하십시오. 서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정기 순시 겸 특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 훈련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죠. 서연이 박 교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상태 상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 교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사령관님. 오늘 2인 동반 강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상사님이 파트너가 되어주시죠. 훈련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2인 동반 강하는 고난도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뛰어내려 공중에서 협력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분리되는 훈련이었죠. 박 교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령관님과 제가요? 왜요? 불안하세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 교관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2인 동반 강화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훈련이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사령관에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이런 위험한 훈련을 함께 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준비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장비 착용실에서 박 교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하네스를 착용하며 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며칠 전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박 교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사님, 사과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사님은 자신이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못된 건 시스템이었지 상사님 개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박 교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달라져야죠.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편견은 경험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사령관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기에 탑승하면서 서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도 10,000m에서 강화합니다. 자유낙하 후 공중에서 대형을 유지하다가 고도 2,000m에서 분리 각자 목표 지점에 착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10,000m. 평소보다 2배 높은 고도였습니다. 박 교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님, 긴장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조금. 박 교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헬기가 상승하면서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5,000m, 7,000m, 10,000m. 창밖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교관은 이런 높이에서 뛰어내린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 서연의 구령이 울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면서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10,000m 상공의 바람은 지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상사님, 제 신호에 맞춰서 점프하세요. 서연이 박 교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되면서 박 교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고 안정시켰습니다. 공중에서 두 사람이 대형을 이뤘습니다. 서연이 중심이 되어 박 교관의 균형을 도와주면서 함께 낙하했습니다. 바람을 읽고 방향을 조절하는 서연의 모습이 마치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 교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서연의 리드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안정적인 모습이 신뢰감을 줬거든요. 고도 2,000m에서 서연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분리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박 교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예상보다 강해서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상사님, 오른쪽 라이저를 당기세요.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서연의 지시에 따라 박 교관이 조종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한 코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목표 지점 근처에 와 있었고 박 교관도 비슷한 위치에 접근했습니다. 착지. 두 사람 모두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박 교관이 낙하산을 정리하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하세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그리고 박 교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서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사님이 원래 실력이 있으셨어요. 다만 조금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죠. 박 교관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사령관님. 지상에서 지켜보던 모든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2인 동반 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홍천 낙하산 훈련장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박상태 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훈련장의 성평등 교육 담당 교관으로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훈련장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박 교관이 신입 훈련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개인의 능력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생들 중에는 여군도 4명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모든 훈련생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관님, 여자도 정말 남자만큼 할 수 있나요? 한남군 훈련생이 질문했습니다. 박 교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훈련의 문제죠.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그는 석 달 전 서영과의 2인 동반 강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편견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우니까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면 달라집니다. 훈련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고공강화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군 훈련생 중 한 명인 김소희 일병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긴장돼요, 교관님. 김일병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긴장되는 게 정상입니다. 박 교관이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뛸 때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란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내는 거예요. 우리 사령관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김일병의 얼굴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김일병을 포함한 6명의 훈련생이 탑승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5,000m, 점프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소희 일병, 준비. 박 교관이 불렀습니다. 김일병이 도어 앞에 섰습니다. 순간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프. 김일병이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자유낙하를 하더니 정확한 타이밍에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착지도 훌륭했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야, 정말 잘했어. 완전 멋있어. 박 교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훈련생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로 익숙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사령관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식 방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쓴 서연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박 교관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사령관님, 오늘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훈련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요. 서연은 멀리서 훈련생들을 지켜봤습니다. 석 달 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도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서연이 박 교관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상사님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죠. 박 교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사람을 개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요. 서연은 김소의 일병이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도 처음 뛸 때 많이 긴장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견했어요. 상사님이 잘 지도해 주셨겠네요.
박 교관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못했을 일이에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사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박 교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훨씬 좋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령관님, 박 교관이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셔서요.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넓었어요. 상사님이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서연이 떠난 후 박 교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얼마나 평등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훈련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리였습니다. 멀리 떠나가는 서연의 차를 바라보며 박 교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네요. 하늘은 원래 이렇게 넓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넓은 하늘 아래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별이나 편견이 아닌 오직 용기와 노력만으로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